안녕하세요. 프로기사 송은기입니다. 송근기의 포석 완전정복에서 송근기의 기보의 재발견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보의 재발견은 실제 아마추어 여러분이 두었던 기보를 바탕으로 그 바둑을 살펴보면서 진단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6단, 아마추어 6단 기보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바둑을 함께 살펴보시죠. 네, 먼저 실전 진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이 양 협공을 했고요. 그러자 흑은 붙이고 젖히고 이었습니다. 호구를 치고 붙이고 한 칸 뛰고 봉쇄당하지 않기 위해 이곳을 나오고 귀를 차지하고 막고 연결하고 걸리는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서로 이제 적당히 타협이 된 모습인데 사실 이 진행에는 조금 그 둘 다 미흡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 미흡한 점들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자, 이게 돌아가서 이 실전 대국자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죠. 일단 흑은 이곳을 갈라친 수의 의미는 이 백을 공격하겠다라는 의미보다는 백의 세력을 삭감하겠다, 침입의 의미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백이 공격이 되진 않죠. 다만 이제 양쪽에 있기 때문에 백도 뭐 안에서 자체적으로 삶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좁은 모습이고요. 백은 처음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마 중앙을 한 칸을 띄고 받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쉬어가는 진행이죠. 뭐 이제 생각해봄직한 진행이긴 한데 지금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돌이. 지금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면서 갇히긴 하지만 한 칸을 띄고 네,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띄워두게 된다면 흑이 삶을 확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백은 이곳을 이제 봉쇄하거나 들여다봐서 압박을 하며 이제 중앙에 세력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진행은 먼저 실리를 내어주고 두는 진행이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겠죠. 그래서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고 반대로 이제 흑을 압박을 하면서 이제 흐름을 구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흑의 의도죠. 자, 일단 흑이 이곳을 붙이는 수는 거의 당연한 수인데요. 두지 않을 경우 이제 이곳까지 막히게 된다면 이 한 점도 굉장히 답답해지기 때문이죠. 붙일 때 젖히고. 자, 이제 여기서 흑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일단 여기 있는 수가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수는 왜 문제냐면 돌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 돌은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편이 중앙이나 하변 뭐 그리고 좌변 쪽을 생각할 때 전부 다 좋기 때문이죠. 물론 이 자리를 선수로 당한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차피 이곳을 쌍립으로 받게 되고 귀를 차지할 때 네, 젖혀서 한 점을 제압을 해둔다면 뭐 이 모양은 이 모양대로 처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있게 되는 진행은 자, 이곳을 지키고 나니 또 이제 두지 않으면 한 칸이나 어차피 이쪽 한 칸으로 봉쇄가 되는 것은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붙였고요. 자, 백이 이제 이곳을 띄웠는데 이곳을 띄는 수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죠. 뭐 이제 하변을 받아둘 수도 있었지만 이 수의 의미는 사실 이제 중앙을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는 문제가 없었는데 흑도 이제 이곳을 막힐 수 없기 때문에 늘어서 두어야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귀를 차지한 수가 실리로는 굉장히 큰 수지만 돌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 네, 지금은 돌의 방향이 좀 아쉬웠습니다. 이곳을 한 칸 띈 수의 의미는 사실 부분적으로만 보면 여길 띄어서 흑을 여기 두 개 만들었다. 이건 분명히 하변이나 그 실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손해거든요. 하지만 이 수를 두고 네, 좌변을 제압하는데 이렇게 모자를 씌운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강력하게 어깨 집어서 공격을 했다면 사실 이 수의 의미를 백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곳의 실리를 택한 수는
뭐 이제 균형을 맞추는 수이긴 하지만 네, 흙도 이렇게 좌변을 벌리게 돼서 하변으로 머리를 내밀고 좌변으로 안정을 취해서 흙의 입장에서도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이바둑 지금 초반 포석의 진행은 서로 만만치 않은 흐름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네, 계속해서 다음 장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장면은 우상기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상기에 지금 백이 이제 이곳을 붙인 장면인데요. 이곳을 붙인 수는 부분적으로 굉장히 좋은 맥점이죠.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지금 돌이 없다 뿐이지 이곳에 호구를 치면 이곳을 이제 받아서 살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환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곳을 붙인 거죠. 자, 먼저 한번 실전 진행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곳을 나오고 사실 굉장히 나오고 싶은 자리인데 이곳이 선수가 되니까 받아야 됐고, 자, 이곳이 관통됐습니다. 지금 이제 넘어가는 수는 성립하지 않죠. 이곳에 끊기는 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곳이 차단이 됐고, 그러자 흙이 이곳을 한 칸 뛰어나오고 백이 지키고 두 칸을 씌워서 탈출을 하면서 백이 모자를 씌우고요. 벌리고 받고 한 칸을 띄고, 자, 이제 하변을 지키고 상변, 네, 하변에 이제 실리를 크게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을 백이 차지하고 막았지만 치중하고 끊고 잇고 잡고, 자, 이제 흙이 지금 좌상기가 위험하죠. 그래서 이곳을 살기 위해 두었는데 끊기자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이제 이곳을 붙이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결국 좌상기 전체가 잡히게 됐거든요. 하변에 집을 지었지만 사실 좌상기에 잡힌 흙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바둑의 승부는 거의 여기서 났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 진행에서 지금 흙이 좀 아쉬운 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진행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네, 이곳을 붙인 장면부터 문제였는데, 자, 일단 흙이 이곳 나가는 수는 지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곳을 막는 수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둔다면 흙은 이곳을 두고 버텼어야 돼요. 이곳을 두고 젖힐 때 지금 이제 있는 수 이곳 없애고 치중할 때 끊어서의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 싸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두어서 부분적으로 삶을 찾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막히자 이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였는지, 자, 이곳을 이제 관통당해서 사실 굉장히 곤란해졌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백의 모양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이 한정으로 움직였는데, 지금도 이것을 차단을 하고 이왕 이렇게 된 이상 여길 끊어서 싸워야 했습니다. 지금 이 진행은 이렇게 되면 백도 어렵거든요. 단수 치고 나오면 이 한 점을 나오면서 이 5점과 이 상변의 5점 두 개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쉬운 전투가 아닌데, 일단 여기 한 칸 띄는 수는 백에게 약점을 보강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흡했어요. 이제 부분적으로 감각은 좋았지만 백이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나니까 바둑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얇아졌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하변에 두 칸 띄는 수가 일단 방향 좌우고요. 일단 집을 지을 때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이 모양 같은 경우는 양쪽에서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집을 지을 것인지 이쪽에서 집을 지을 것인지, 혹은 아니면 같이 연결해서 집을 지을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같이 연결해서 짓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곳을 침입했을 때 이 한 점을 잡을 수 있느냐. 근데 이 한 점을 잡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사실 이렇게 둘 수가 없겠죠. 네, 지금 이 진행은 여기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는 건 불가능하고요. 이쪽으로 지키는 것이 이제 사실 일반적인 진행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흑돌이 이쪽에 높게 있기 때문에 이 높게 있는 돌을 활용해서 이쪽 편에 집을 짓는 것이 이쪽 모양에 연계해서 집을 짓는 것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두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확하게 이게 바둑을 보면은 항상 전체를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급한 자리가 어디냐. 지금은 바로 이곳이 관통당했기 때문에 네, 이곳을 지켜두어야 됐습니다. 자, 실전을 보도록 하죠. 실전에는 이제 이곳을 두 칸을 띄고 자, 백이 이곳을 두었는데 백도 이제 이쪽보다는 이쪽을 압박하는 게 더 좋았습니다. 어차피 연결 안 되니까요. 자, 그리고 이 바둑을 졌다면 이제 패짝과 다름없는 수인데 사실 이 수는 지금 여기 두어서 살아 두었어야죠. 근데 이제 하변을 시키니까 네, 이곳을 두고 지금 이제 살기 위해 이곳을 뒀지만 굉장히 곤란한 모습이죠. 네, 어차피 이 한 점을 잡더라도 삶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다. 넘어가게 되면 이곳에서 한 집이 나지 않기 때문이죠. 있고 한 점을 잡고 붙이고 네,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살지 못하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흑이 하나의 방법이 있긴 있었거든요. 아마 실전에 못 본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잡는 것은 그냥 젖히고 네, 이렇게 잡히는데 지금 이제 이런 수가 있었어요. 이쪽을 젖히게 되면 패를 만들 수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뭐냐면 이곳을 막으면 지금 단수를 해서 그냥 살기 때문에 네, 딴에도 뒤에서 두면 살죠. 이쪽으로 둬야 되는데 이쪽으로 둘 때 네, 이렇게 두면 사회 전체가 패가 되죠. 하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수를 못 본 나머지 그냥 이곳을 붙여서 정리를 했고 네, 좌상기가 잡히게 돼서 사실 이 바둑은 흑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장면이 끝났는데요. 바둑은 백에게 상당히 많이 기울었네요. 네, 마지막 장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일단 바둑이 좀 풀렸어요. 바둑이 왜 풀렸냐면 지금 보시면 원래 그 두 번째 장면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다 중앙에 백의 세력이었는데 흑이 물론 아직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추면서 지금 백의 모양을 지었고요. 그리고 하변의 집이 좀 불어난 상태여서 많이 따라잡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백이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공격이 이상한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더 좋은 수가 있었죠.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자, 입구자 하면 지금 이렇게 막아서 먼저 실전 진행을 볼게요. 치중을 하고 네, 이곳을 파워하면서 흑 전체를 잡으러 갔습니다. 아마 백은 지금 두터움이 군데군데 있기 때문에 흑을 잡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오니까 늘고 미니까 젖히고 자, 이곳을 뒀는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이걸 넣는 바람에 호구 치는 수가 선수가 되고 자, 이곳을 찝는 수 네, 이렇게 두니까 이쪽에 한 집이 생겼고 이쪽에 한 집이 생겨서 그냥 흑이 싱겁게 살아버리게 됐습니다. 일단 이 진행이 문제였던 것이 뭐였냐면 돌아가서 보면요. 이 모양이었는데 일단 이 수는 흑의 근거를 압박하는 수가 맞긴 맞는데 좀 더 강하게 두었어도 괜찮았습니다.
네, 바로 이곳에 붙이는 수죠. 이곳에 붙이면 하나 더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흙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들고 이곳을 이을 때 근데 지금은 막히면 이제 끊어서 잡히게 되죠. 이을 때 이곳을 나가서 두면 젖히고 끊어서 차단하더라도 이곳을 끊고 네, 막아버리면 흙이 지금 두수와 백이 세수로 잡히게 됩니다. 이게 안 되는 모습이죠. 그러면 흙은 이렇게 둘 수가 없으니까 네, 뒤로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연결을 하고 나면 하나 지금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흙이 그만큼 삶을 확보하기가 어렵죠. 집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모습이죠. 호구 치더라도 이곳을 선수를 하면 네, 여기 안에서는 자체로 삶을 확보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흙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 공격도 백이 이제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지금 이것도 뭐 아까보다는 사실 원래 부분적으로만 보면 못하지만 지금 백이 이제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곳에 또 백돌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 흙이 살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의문이 가는 형태인데 자 일단 흙이 이곳에 밀고 나온 수가 일단 좀 너무 단순한 수였고요. 이게 왜냐면 여기가 언제든지 선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돌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게 도도 이쪽으로 한 칸 뛰든 아니면 이렇게 한 칸을 뛰든 나와야 백의 입장에서 봉쇄를 하기가 어렵지 여기서 이걸 밀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느리게 나온 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민수가 잘못돼서 여기서는 원래 살기가 힘든 돌인데 자 이제 이 장면이 문제였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백은 여기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곳을 젖혀서 두었어야 되고요. 왜냐면 이래야 이게 선수가 되더라도 여기를 젖혔을 때 이곳에서 이제 집이 안 나기 때문인데요. 자 이걸 늘고 이 모양의 문제는 이쪽에서 집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전처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두었어야 되느냐. 백은 이제 이곳을 늘 게 아니라 네, 지금 이곳을 파고했으면 제가 보기에 이 돌이 살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여기 자체 상황만 놓고 보면요. 이게 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궁도를 넓혀봐야 이곳을 두고 네 이렇게 없애가면 5궁도하로 어차피 잡히거든요. 이곳은 넘더라도 어차피 여기를 젖히게 되면 뭐 연결은 되지만 집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있는 거는 어차피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흙은 이제 이 안에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바깥쪽에서 삶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한 집을 내든 연결을 하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곳을 끊는 것은 이제 여기 약점이 있긴 있는데 늘고 네, 이렇게 끊어 가더라도 네, 바로 이렇게 젖히게 되면 백은 세수, 흙은 두수로 잡히게 됩니다. 뭐 끊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나와도 네, 결국 몇 걸음 못 나가죠. 그래서 활로가 두 개에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잡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곳을 단수치고 뭐 이렇게 있는 진행 정도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두터움이 있을 때는 그냥 이곳을 끊고 약점을 연결할 때 밀고 네, 막아갔다면 뭐 흙이 나오는 길이 어차피 이 백에게 그 진출 경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돌은 삶을 확보할 수 없는 돌이었습니다. 근데 실전에는 결국
이곳을 늘고 호구를 선수하고 한 집을 확보하면서 삶을 가져가게 되니까 사실 백의 공격이 다 무위로 돌아가게 됐죠. 이 바둑을 보시면 이 바둑은 결국 흑이 승리를 하게 됐는데요. 사실 초반에 굉장히 큰 우세를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 바둑이 이제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둑을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쪽에 그 사활에 대한, 그러니까 일단 급한 자리가 어디인가의 관점에 있어서 좀 흑의 그릇된 선택으로 대마가 죽은 것이 포인트고, 그리고 또 하나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돌을 못 잡게 되면 사실 그 주변에 있는 돌들이 굉장히 과투자된 꼴이 되기 때문에 승부가 뒤집어질 수 있다. 네, 오늘 아마추어 6단의 기보를 살펴봤는데요. 오늘 기보의 재발견에서 발견한 아마추어의 실수는 아무래도 그릇된 가치 판단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하변의 실리를 확보한다는 것에 이제 눈이 멀어 이제 좌상기 쪽 훨씬 더 큰 대마가 죽는 것을 지금 간과한 것이 이제 흑의 큰 잘못이었고요.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간다면 6단, 7단 그 이상 더 승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부의 재발견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